네. 자, 이 시간에는 제41회 기출문제의 결산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건강마스크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산 문제는 대체로 2개가 나옵니다. 자, 1번 기타 결산 정리사항 수동 결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 시 미사용액은 150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이 10월 2일 날 구입할 때 이것을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미사용액을 어떻게 분계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10월 2일 일반 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네,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군요. 10월 2일 날 차변에 소모품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400만 원 자산 중에서 미사용액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자산을 150만 원으로 고치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400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느냐면은 250을 빼줘야 되죠. 이 자산에서 250을 줄여주면 150이 남겠죠. 그래서 10월 2일 날 자산 처리했구나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250을 줄여준다라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정리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대변의 소모품 250이 되는 거고, 자산 감소. 그러면 이제 150 남게 되는 거죠. 미사용액이. 그리고 차변에는 이 250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소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 소모품 비용 발생 250을 비용 발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꼭 10월 2일 날 구입할 당시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사용액은 150이다. 구입은 400을 했단 말이에요. 400. 근데 이제 150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50만큼은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 사용한 거를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결산일에. 그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소모품은 150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차변에 400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변의 소모품 250을 기록해 버리면 150 남는 거죠. 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소모품 B 800번대 모르시고요. 830번 250만 원이고요. 대변은 소모품 자산 감소시킵니다. 250만 원을 감소시키면 이제 150 남은 거다 이거죠. 그거는 확인해 보는 방법은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보면 여기 소모품이 이렇게 150만 딱 남아 있을 거예요. 잔액란에. 처음에 400 잡았다가 우리가 결산 때 250 대변에 적어버렸죠? 그러니까 잔액은 150이 남는 거죠. 네. 장부에 반영이 벌써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인데요. 4점짜리 이것도요. 당기의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차량 운반구 360 비품 이렇고 소프트웨어가 이렇고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는데, 수동결산 쓰는 것보다 자동결산 쓰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왜냐면은 요게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개정 과목도 달라요. 유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은 차변이 뭐예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요?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의 개정 과목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동결산으로 해도 맞아요. 맞기는. 네, 그러나 자동결산이 더 쉽습니다. 자, 자동결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전체 메뉴 오른쪽에 있습니다. 결산일자 1월부터 12월 이 팝업창에서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이런 양식이 나와요. 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360만원을 어디다 입력하시느냐면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쪽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죠. 36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비품은 1922380이죠. 1922380 엔터.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 넘어가서 무형자산은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무형자산 상각의 소프트웨어 찾으셔가지고 1500 플러스 150만원 입력 이렇게 세 곳에다가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세 곳에다가 이렇게 할까. 합계를 따로 입력하는 곳은 없어요. 이렇게 세 곳에 나누어 입력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고 이해해 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닫은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12월 31일 거를 이렇게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상품 매출원가 분계 대체 분계 넘어왔고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그 다음에 방금 입력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은 감가상각비로 하나로 이게 비용 처리가 되고 대변은 감누인데 209, 213번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차변의 비용이 뭐예요? 무형 고정자산 상각이라고 하는 비용. 이것도 판매관리비예요. 그리고 대변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상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잔액에서 바로 차감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 분계가 더 쉽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점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란 말입니다. 자,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 문제. 가장 쉬운 문제. 자, 1번 문제 보면은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 이렇게 시험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딱 열어놓고요. 총계정 원장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문제를 또 봅니다. 하반기 중 상품 매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엔터 치세요. 그래서 상품 매출을 왼쪽에서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자, 총계정 원장은 시산표하고 똑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비용보다 위쪽에 있겠죠? 예, 여기 있습니다. 401번. 자, 7월부터 하반기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찾으시면 된다. 가장 많았던 달을 물어보는 거죠. 11월 보이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다음 2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기간을 보면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기의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기간은 여러분이 척척 입력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실행하시고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조회하시고 정기신고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마감해 놨어요. 자,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매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가 과세 표준이죠. 금액의 요 합계. 여기가 매출 과세 표준의 합계입니다. 291,500,000이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안 작성 눌러가지고 2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FAT 1급 실무 수행에서 뭐 누구든지 아마 이 맨 끝에 있는 문제 5번 가장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장부 조회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장부 조회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쉬운 거부터 한다는 거 여러분 시험 보는 날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도 시험 보는 것처럼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 보는 날은 맨 뒤에 5번부터 할 거다 해놓고 연습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 보는 날 갑자기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이 적응이 잘 안 돼. 아시죠?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할 거다 하면은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문제 푸실 때 그 순서대로 연습을 하셔라 이거예요. 시험장 가서 하는 그 순서대로.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